안녕하세요. 컴포넌트 활용 교육을 진행할 김지영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료를 먼저 다운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료는 투비 고객센터에 있고요. 고객 지원 사이트 접속해 보겠습니다. 서포트 투비소프트.co.kr 들어가 보시면 메뉴에 에듀케이션이 있고요. 에듀케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교육자료 선택하십니다. 교육자료 중에 넥사크로 NV24 교육과정별 다운로드 정보로 들어가시고요. 컴포넌트 활용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 교육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별 교육 자료의 기본 N 심화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풀어보면 이 폴더 안에는 도큐먼트와 샘플이 있는데요. 도큐먼트에는 교육에 필요한 강의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안 한번 열어볼까요? 엑사크로엔 컴포넌트 활용은 데이터셋과 그리드, 그리고 컨테이너 컴포넌트, 폼, 커먼 등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자세하게 알아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입니다. 플루드 레이아웃은 이런 거구나 보여주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할 거고요. 개발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또 다른 과정인 운영자 교육 시간에 충분히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10시부터 4시 50분까지 거의 6시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 꽤 많은 시간들이 데이터셋과 그리드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셋과 그리드에는 기능도 많고 주요도가 높은 컴포넌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교육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 교육 강의 안에서 사용할 프로젝트를 열어볼 건데요. 프로젝트는 아까 그 폴더에 가보시면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샘플 포드에 edu 프로젝트 N24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확장자가 edu 프로젝트 N24 XPRJ 확장자를 가진 프로젝트를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이렇게 당겨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이미 열려 있다. 그러면 열려져 있는 넥사크로 스튜디오에도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또는 파일에 오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시면 헬프에 스타트 페이지 열어놓으시면 스타트 페이지 화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교육 과정은 EXE라는 서비스 안에 있는 요 샘플들을 이용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오브젝트이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컴포넌트와 바인딩하여 사용합니다. 서버의 통신 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데이터가 수정, 삭제되면 변경 전 내용을 오리지널 버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피저블 오브젝트 생성되며 생성된 데이터셋은 더블 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앱 베리어블스의 공통 데이터셋을 생성하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화면이 그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의 프로퍼티와 메소드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빈도수가 높거나 중요도가 높은 걸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F1 키를 누르거나 헬프 눌러서 레퍼런스 가이드에 가보시면 데이터셋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데이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셋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셋에 관련된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프로퍼티, 속성들이죠. 속성과 메소드와 그다음에 이벤트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툴이 데이터셋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데이터를 많이 보셔갖고 내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는지, 내가 찾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수시로 학습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간 데이터셋 샘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열었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이 있죠. 제너레이트 전보다 한번 제너레이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가 완료되었다면 이 화면을 퀵뷰로 실행하겠습니다. 엑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먼트로 실행할 거고요. 데이터셋은 총 3개의 화면과 6개의 엑서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설명들이 먼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해 보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서사이즈 1은 데이터셋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그렇죠? 이 그리드에는 데이터셋 1이 바인딩 되어 있고요. 어, 생성된 데이터셋은 인비저블 오브젝트에 생성되어 있고 데이터셋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설명 첫 번째 1-1 보면 데이터셋의 컬럼 개수와 레코드 개수와 컬럼명 구하기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셋의 컬럼과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로우 개수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한 아이디를 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크립트 한번 열어볼까요? 1-1. 네. 데이터셋의 컬럼 카운트를 구해오는 메소드는 getCallCount, row count는 getRow count입니다. 컬럼과 로우의 개수를 구해서 텍스트 RTN1은 여기 있는 요거예요. 텍스트 에리어에 보여주겠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1-1 버튼 눌렀더니 컬럼의 개수 9, 그쵸? 로우의 개수 10 이렇게 구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컬럼명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블럭으로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블럭으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뭐예요? 슬래시. 해제하는 방법은 알트 키 누르고 슬래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해제해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컬럼 카운트만큼 포문을 돌려서 해당하는 인덱스의 콜 아이디, 컬럼 아이디를 구해오는 메소드 get 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얘를 트레이스 아웃풋 창에 보여주겠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웃풋 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1-1 버튼 저장하시고 이미 화면이 실행되어 있으면 리노드 하시고요. 혹시 화면을 닫았다. 그럼 다시 퀵뷰어 실행시키시면 돼요. 1-1 버튼 눌렀더니 여기 보시니까 컬럼 카운트와 로우 카운트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컬럼 명들이 이렇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아웃풋 창에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컬럼 아이디는 이렇게 구해오는데 아이디 말고 타입이나 사이즈나 PROP나 썸텍스트 같은 컬럼의 정보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나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컬럼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명령어 getColumInfo입니다. 자, 그럼 getColumInfo를 이용해서 아이디와 타입과 사이즈를 한번 트레이스로 뿌려볼게요. 자, 오브젝트로 봤습니다. 뭘 컬럼의 정보를 this.dataset 1에 컬럼 인포 몇 번째, i번째 인덱스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온 정보를 어떻게 뿌리느냐? 오브젝트로 받아온 거에 속성 아이디죠. 네, 타입도 한번 구해볼까요? 타입. 네, 오브젝트 컬럼 아이디의 타입. 다양한 거 사이즈도 한번 구해볼까요? 오브젝트 컬럼 아이디의 사이즈.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리노드 하고 1-1 버튼 눌렀더니 네,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주는데 아이디 말고도 타입과 사이즈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의 정보 확인하는 명령어 get column inf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은 데이터셋의 구조에 대한 컬럼 개수, 레코드 부수, 그다음에 컬럼명 구하기, 컬럼 정보 구하기 했는데요. 1-2는 컬럼 아이디가 그쵸? 지금 여기에 없는 컬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add 컬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컬럼 책, 네, 컬럼 아이디는 col 책이고 타입은 스트링이다. 그래서 1-2 버튼을 누르면 추가하고 난 다음에 1-1 버튼 온클릭 이벤트 발생시켜서 뿌려줍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콜 체크 스트링 컬럼 사이즈 256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에드 컬럼 도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컬럼 아이디와 컬럼 타입과 그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애는 생략이 가능하네요. 생략이 가능한 애는 디폴트 값 이렇게 256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컬럼 사이즈를 1로 줘볼게요. 생략했을 땐 256인데 사이즈를 1로 주겠다. 이렇게 주시고 나서 실행해 보시면 네, 컬럼 사이즈가 1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메소드들이 인자값, 그 생략되는 값, 디폴트 값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헬프문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1-2, 1-1 데이터셋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2번은요, 검색이에요. 단일 조건, 복합 조건, 목록 구하기. 자, 2-1은 KR, 사원 번호가 KR1202 사람의 이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1 눌러볼까요? 오, 카라. 스크립트 한번 보겠습니다. find row는요,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로우 인덱스 값을 반환해 주고요. 반환된 로우 값을 가지고 그 해당 로우의 이름, 컬럼을 가지고 오는 게 get 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했을 때 네, 카라라는 값을 가지고 오죠. 어, find row 대신에 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ookup이라는 명령어는 특정 컬럼 값이 전달 값과 일치하는 첫 번째 로에 지정된 컬럼의 값을 얘는 로우 값이라면 얘는 아예 컬럼의 값을 반환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emp id라는 컬럼의 값이 kr 1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있는 emp name을 반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죠. 보시면 가라.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컬럼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룩업이라는 메소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복합 조건 2-2 한번 볼까요? 2-2 네. 아까는 find row라는 애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find row expr 얘는 복합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서 코드가 K10이고 샐러리가 5천 이하인 자, 부서가 K10이고 샐러리가 5천 이하인 값 한번 볼까요? 2-2 네, 잘 구해오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 해당하는 첫 번째 로 인덱스 값만 구하는데 K가 10인 값을 목록을 구하고 싶다. 자, 목록 구하는 명령 한번 볼까요? extract row, extract row. 그래서 K가 10인 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extract row라는 메소드를 모르고 find row라는 명령어만 안다면 첫 번째 인덱스 넘기고 그 다음 인덱스에서 또 값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extract row라는 걸 알고 계시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가는 세 번째는요.
연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급여를 계산하겠다. 3-1은 어떻게 스크립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 case averag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남성일 때 급여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여성일 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성은 4,167인데 여성은 7,500과 3,750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문서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셋의 get case average 레퍼런스 가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했는데 생략 가능하죠? 네, 생략 가능한 애들. 무조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exclude none이 중요합니다. exclude none은 뭐냐면 널이나 undefined이나 값이 없거나 나뉠 때 평균 값에서 제외할지 아니면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디폴트가 true예요. 제외입니다. 포함하려면 false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저희 샘플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0부터 세 번째 로우까지 3, 네 번째 로우까지 4. 근데 마이너스 1인데 마지막 로우 인덱스까지 펄스 포함하겠다. 여기 보시면 젠더가 W인 데이터 중에 값이 없는 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를 포함하겠다. 펄스. 포함하지 않겠다. true입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을 때는 7,500, 포함할 때는 3,750. 쉽게 말하면 5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3명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값이 15,000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얘를 true로 주게 되면 이 3명이 15,000원을 엠빵에서 5,000원씩 나눠서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펄스이다. 그러면 먹지도 않은 5명 다 합쳐서 얘를 엠빵합니다. 그래서 3,000원씩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가 get case average 조건에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널 값이나 난 값이나 빈 값이나 값이 없는 것들을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겠다. 다른 메소드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메소드의 인작값만 바꿔서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와 보너스를 합친 금액의 평균 금액. 아, 이건 되게 쉽죠. 이거를 다룬 이유는 많은 분들이 get average salary, get average 보너스 따로 구해서 합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을 합쳐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3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5,278. 샐러리와 보너스를 합친 평균이 5,278.75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 키 스트링이라고 있네요. 데이터셋에 보시면 속성에 키 스트링이라고 있습니다. 키 스트링. 키 스트링은 그룹하거나 정렬할 기준이고요. 키 스트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룹핑할 때는 G땡, 정렬할 때는 S땡 주시고요. 그 뒤에 플러스가 붙으면 오름차순, 작은 숫자부터 크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내림차순, 큰 숫자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주거나 그룹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왜? 디폴트 값이 그룹핑의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그룹핑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정렬하는 거니까 정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정렬하겠다. 내림차순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아이어 데이트라는 컬럼의 값을 정렬하겠다. 그럼 여기 값이 정렬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요거를 스크립트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의 키스트링에 S땡 하이어 데이트 주겠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스트링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잘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남성이고 미혼인 데이터만 필터하여 표현하겠다. 필터 한번 볼까요?
아, 필터. 남성이고, 미혼인. 젠더가 M이고, 메리더가 0인 애들만 필터에서 보여주겠다. 필터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원본 레코드 개수와 필터에서 보이는 레코드 개수를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죠. 오, 전체 레코드 개수는 10이고, 현재 레코드 개수는 3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령 한번 볼까요? 자, 로의 개수를 가지고 오는데 get row count와 get row count nf라고 되어 있어요. 오, nf가 뭘까요? 저희 데이터셋의 메소드들을 보시게 되면 뒤에 nf가 붙어 있는 애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 볼까요? 자, 평균 값을 구할 때 nf가 없는 애는 필터링 되어 보이지 않는 로우를 제외한. 근데 NF가 납필터 또는 논필터라고 합니다. NF가 붙어 있는 애는 필터링 되어 보이지 않는 로우를 포함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본 데이터를 카피해서 얘를 필터해 놓고 두 개의 데이터셋 값을 비교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NF를 이용해서 필터되어 보이지 않는 로우를 포함한 거, 제외한 거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로우 카운트 3. 그 다음에 전체 필터링 되어 보이지 않는 로우 카운트는 10 값을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저희가 수업할 때 like 필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like 필터 메소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트링, 인덱스 오프를 이용해서 like 필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오프는 그 스트링에 이 값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찾아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다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찾지 못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값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 걔네들은 그 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필터를 걸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데이터셋에 필터를 겁니다. 필터를 거는데, 얘가 스트링 형태네요. 스트링으로 한번 쌀 거예요. bmp 네임에 값을 찾아오겠다. 인덱스 오프. 어떤 값을, 이라는 값을 찾아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값이 있는 거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만 필터해서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필터. 그랬더니 이름에 이가 있는 애들만 쭉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변수로 선언해서 넣고 싶다. 그럼 얘를 이 대신에 뭘로 넣어주면 돼요? 변수로 바꿔 넣어주시면 되겠죠. 결과가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근데 우리가 답하다 보면, 대소문자 구별 없이, 대문자 이가 들어와도 필터하게끔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대문자 이로 바꿔놓으면, 대문자 이가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둘 다 대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 to uppercase. 변수에도 to uppercase, 비교되는 EMP에도 to uppercase 이렇게 주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필터가 걸려져 있습니다. 조건에 싱글 커테이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쉼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래시 all로 쉼표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인덱스 오프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싱글 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화면인 구조와 그다음에 검색과 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리노드 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 화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면에 보시면
내가 스텝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화면을 3개로 분할했는데 지금 0번째 인덱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로 변경하겠습니다. 1로 변경하면 1. 모든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래서 현재 인덱스는 1이다. 리로드하면 이 페이지가 보이게끔 작업합니다. 자, 그럼 같이 작업해 주세요. 스텝 인덱스 1로 주세요. 자, 두 번째 화면은 로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자들이 특정한 플래그를 지정하지 않아도 로가 추가되거나 로에 있는 값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로 타입을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 타입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4-1 찾아볼까요? 4-1, 4-1. 로를 추가하고 추가된 로의 타입을 읽어오겠다인데요. 로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add row와 insert row가 있습니다. add row는 무조건 현재 로의 맨 마지막 로에 로가 추가되는 거고요. insert row는 내가 특정한 로, 지금 0번이면 맨 위에, 그쵸? 아니면 뭐 세 번째, 네 번째 특정한 로에 로를 추가하는 거 insert row입니다. 인서트 로이거나 애드 로이거나 로우 타입은 동일합니다. 추가된 로이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맨 위에 로우를 하나 추가했고요. 이 로우의 타입을 읽어왔더니 인서트 로우 2. 네. 현재 로우 타입이 2이면 얘는 추가된 건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4-2는 뭐냐면 두 번째 로에 성명값을 렉사크로로 변경하고 얘를 존을 렉사크로로 변경하고 레코드 상태값 확인하겠다. 여기 마침 열려 있네요. 예. 두 번째 로에 렉사크로로 변경하고 로우 타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로우 타입이 4. 이가 4입니다. 자, 그리고 4-3 보니까 변경되기 전과 후에 성명 데이터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3, 네, 오, 여기 있네요. 현재 컬럼의 값을 읽어오는 거는 get 컬럼. 변경되기 전에 오리지널 컬럼 값을 읽어오는 건 get org 컬럼입니다. 똑같은 로에 똑같은 컬럼의 컬럼 값을 읽어오는데 get 컬럼으로 읽어왔을 때는 넥사크로 현재 값을 읽어오고요. org 컬럼으로 읽어왔을 때는 변경되기 전 값 존이라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다가 보면 이전의 값이 뭐였지? A였나? B였나? 이렇게 이전의 값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리지널 컬럼, get org 컬럼으로 값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4-3, 네, 성명 데이터 확인했고요. 4-4는 로 인덱스가 3, 4, 5 이내를 딜리트, 삭제하겠다. 이렇게 3, 4, 5 삭제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의 로우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delete multi rows라는 명령어를 몰랐다면, delete row라는 명령어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면서 하나씩 삭제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숫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로우가 보시는 것처럼 네 개가 있다. 0, 1, 2, 3이 있다. 그럼 우리가 1과 3의 로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0, 1번 삭제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가 세 줄만 있고 인덱스가 0, 1, 2가 되죠. 그러면 3이 없기 때문에 얘는 삭제해서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큰 숫자부터 3 지우고 1 지우고 이래야 누락되는 숫자 없이 전체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3, 4, 5, 2번 로 지우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화면에 있는 그리드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우는 작업도 많이 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그리드에 보시면 select type이라고 있습니다. select type은 네,
로우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개의 로우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로, 셀 단위로 또는 에리어, 멀티 에리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어떠한 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개의 로우 삭제할 수 있게 멀티 로우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하나씩 선택됐다면 지금은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로우를 삭제하는 작업을 4-4에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평균 선택된 로우 가져가 볼게요. 그리드에 보시면 get selected dataset row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드에 선택되어 있는 로우를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로우 인덱스 배열을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존, 카라, BTS 선택하고 삭제 했더니 이렇게 존, 카라, BTS가 삭제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삭제한 레코드 개수와 삭제한 성명 구하기 볼까요? 삭제한 레코드 개수와 삭제한 성명 구하기. 네. 삭제된 거는 3건이고 그 중에 하나가 BTS죠. 3건 다 보려면 포문 같은 걸 돌려서 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지고 온다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롤을 가지고 오는 거 get row count였죠. 네. 얘는 get delete row count로 가지고 와요. 로우가 10개인데 제가 3개를 삭제했어요. 그럼 7개가 나왔죠. 그러면 get row count는 뭐예요? 이 7개예요. 딜리트 된 거는 get row count에 없습니다. 그럼 삭제된 거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get delete row count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리지널 컬럼 값 가지고 올 때 get org 컬럼이라고 가져오죠. 예, 삭제된 컬럼은 get deleted colum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삭제한 레코드 개수, 변경되기 전에 레코드 값,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메소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데이터, 변경 여부 체크되어 있네요. 체크, 자,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값을 추가도 하고, 변경도 하고, 삭제도 한 다음에 갑자기 X 버튼을 눌러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장되지 않은, 그죠? 변경된 데이터가 있다. 뭐 삭제하고, 뭐, 저장하고 나가시겠느냐, 뭐, 그냥 나가시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려면, 삭제된 건이 있는지, 변경된 건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체크 버튼 클릭하시고요. 먼저 삭제된 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삭제. 뭐예요? if this.data셋에 삭제된 로우 카운트 뭐라 그랬죠? 딜리트 로우 카운트라 그랬죠? 네. 데이터셋에 get 딜리트 로우 카운트를 구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뭐라고 보내줄까요? 네. 삭제된 건이 있다. 뭐 이렇게 딜리트 건이 있다. 자, 한번 중간 확인해 볼까요? 네. 음. 그냥 클릭하면 아무런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선택된 로우를 삭제한 다음에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딜리트 된 건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줍니다. 근데 근데 예, 추가하거나 변경되고 클릭하면 아무 작업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거나 변경된 후에도 데이터를 작업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아까 했던 거예요. 네. 추가된 데이터의 로우 타입은 2였고요. 업데이트된 로우 타입은 4였어요. 그럼 우리가 로우 타입을 이용해서 체크하면 되겠죠. 음, 포문을 돌릴 거예요. 로우 개수만큼 돌면서 현재 로우의 타입을 읽어. 그래서 i는 0부터 i는
this 데이터셋의 로우 카운트만큼 돌면서 네, 현재 로우 타입을 구해오겠다. this 데이터셋의 메소드죠. 뭐예요? get row 네, 현재 데이터셋의 row 타입 구하는 건 get row 타입이라는 메소드입니다. row 타입을 반환하는 메소드. 몇 번째? i번째 로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할 거냐? 이 로우 타입이 인서트 된 거냐? 아니면 이 로우 타입이 변경된 거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걸린다. 그럼 우리가 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인서트 or 업데이트 뭐 땡땡이 뭐된 건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 작업도 안 일어나죠. 추가하거나 변경했을 때 체크 누르면 예, 인서트 업데이트 체크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교재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변경 여부를 체크하는 건 함수로 만들어 놓죠.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의 리턴 값,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예, 체크하시고요.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할 때 어디서 많이 활용하느냐? 폼을 닫기 전에 폼, before, close 확인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닫으시겠습니까? Yes, no, 막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된 데이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셋을 카피하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셋 4에 있는 이 정보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셋 5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복사하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py 데이터와 assign. copy 데이터와 assign 네, 차이가 뭔지 보여드리면요. 제가 데이터셋에는 로우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모두 오리지널 데이터도 있고, 삭제된 것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를 카피할 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데이터만 카피하겠다. 로우 타입은 전부 다 노멀로 변경한다. 이게 카피 데이터, 데이터만 카피하는 겁니다. 어사인은 오리지널 데이터, 로우 타입 전부 다 복사하는 게 어사인입니다. 제가 데이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카피 데이터로 네,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리지널 버퍼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어사인 이용해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포맷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드를 그리고 데이터셋을 바인딩 해보면 이렇게 그리드에 데이터셋의 내용이 그대로 그려져요. 이거 그대로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크리에이트 포맷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5-1 데이터셋 여기 있는 애를 카피해서 바인딩한 거죠. 어차피 오리지널 데이터나 뭐 이런 애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카피 데이터나 어사인이나 동일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근데 데이터만 필요하냐, 카피 데이터. 음, 버퍼 다 필요하냐? 그러면 어사인으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5-3은 5-3 볼까요? 네, 얘는 카피로 로만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K040인 로만, 카피로 이렇게 로만. 근데 카피로인데 특정 컬럼만도 카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생략하면 로 전체가 카피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내가 어느 컬럼에 어떤 값을 넣겠다라고 지정하시면 아이디와 네임만 넣겠다 하면 이렇게 아이디와 네임만 카피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카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언제 많이 쓰죠? 이렇게 네, 두 개의 데이터가 보이고 있을 때 버튼을 이렇게 주면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카피하고 이쪽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애를 카피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이 응용하시죠. 자, 마지막 화면이네요. 마지막 화면. 그럼 우리 뭐부터 바꿀까요? 네, 화면에
화면에, 화면에 스텝 인덱스부터 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리로드 했을 때 마지막, 네, 인덱스 2번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6-3과 6-5 중간에 번호가 빈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6-1은 데이터셋에 can column change와 on column change 이벤트의 함수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함수의 트레이스와 얼럿을 이용해서 로그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셋 6의 이벤트에다가 네, 여기 되어 있네요. can column change와 on column change를 만들어서 트레이스 작업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6-3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셋의 0번째의 값을 바꾸는데요. 아, 트레이스라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쉽게 눈에 보이지 않네요. 얘를 얼럿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둘 다 얼럿으로.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can column change 이벤트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on column changed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on column changed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4는 뭐냐면 can column change의 return pulse를 줘볼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can column change의 return pulse가 있으면 on column changed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on column changed가 발생을 해야 값이 변경되는데 on column change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값이 변경되지 않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6-4 can column change 발생하고 뭐나? 그쵸? 값이 변경되지 않아요? 네. 이건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A라는 값이 있었는데 B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값이 잘못됐어. 그럼 다시 A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세팅해 줘야겠죠. 이러지 않고 그냥 return pulse로 주면 값이 변경되지 않고 원복되는 이럴 때 return pulse 주십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중복 체크할 때. 어, 값이 똑같은 게 들어왔어. 그러면 똑같은 값이야. 이러고 리턴 펄스 해주시면 이전 값으로 유지하는 때 밸리데이션 체크하거나 중복 체크하거나 값을 체크할 때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리턴 펄스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변경 시 이벤트 발생 멈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셋의 속성에 가보시면 enable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enable 이벤트를 펄스로 주게 되면 이벤트가 아예 먹지 않아요. 어, 네. 다시 true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언제 활용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포문을 반복합니다. 포문. i가 0부터 i가 데이터셋의 로우 카운트만큼 돌면서 음, i 뿔뿔 그래서 값을 변경할 거예요. 컬럼 값을 변경하는데 i번째 로우에 이름에 i를 붙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6-5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an column change, on column change 발생하고 modify 0, 1, 2, 3, 4 이렇게 포문 같은 반복문이 이벤트에 걸려 있는데 이게 계속 발생을 하면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지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작업을 쓰는 거야. 디스점 데이터셋에 enable 이벤트에다가 펄스를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모든 작업이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게 enable 이벤트를 다시 true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언론창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처럼 데이터셋에 포문을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는 또는 값을 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포문 앞뒤에 enable 이벤트를 이용해서 펄스와 true를 줘서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성능 향상할 수 있게 이런 것들 습관화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데이터셋의 구조, 검색, 그다음에 연산, 그리고 데이터셋에 인서트, 업데이트 되는 거, 딜리트 되는 거, 로우 타입과 딜리트 된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오리지널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작업했고요. 데이터셋에서 카피해 올 때 데이터셋 전체를 카피해 올 거냐, 그쵸? 데이터만 카피할 거냐, 또는 특정 로만 카피할 거냐, 특정 컬럼만 카피해 올 거냐, 이런 복사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 시간에 데이터셋의 이벤트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데이터셋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